네, 15장의 진동 부분 수업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요점 위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까지가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죠. 여기 보면 이제 용어들이 여기 단조화 운동 그리고 단조화 진동자, 단조화 운동 동일한 용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내용상 우리가 이제 결론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5.4절부터 바라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5.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29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단조화 운동과 등소권 운동의 비교 이렇게 이제 제목이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가 이렇게 이제 주어졌을 때 위에서 빛을 비추면 아래쪽에 그림자는 이렇게 이제 좌우로 진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단조화 운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등속 원운동의 그림자 운동이 바로 단조화 운동과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291페이지에 가서 비번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도형에서 기하적으로 실제 더 이해를 하기 쉽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운동하는 입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입자의 그림자의 위치는 이 X축을 이렇게 이제 표시한다면 Q에 있겠죠. 그래서 이 Q의 좌표를 구하면 그게 바로 그림자의 위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보이는 직각삼각형에서 이 x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t가 0일 때 이미 세타 값이 파이라는 각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임의의 시간 t일 때에 이 세타는 바로 파이가 더해져서 오메가 t 더하기 파이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사인을 취해주게 되면 그리고 a를 곱해주게 되면 그 값이 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 x는 바로 시간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데 a 코사인 세타 즉 오메가 t 더하기 파이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바로 이제 290페이지에 가보면 식 15.23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x 그림자가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좌표는 a까지죠. x의 최대값 이게 반지름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른쪽 a까지 왼쪽의 좌표는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할 겁니다. 입자가 한 바퀴 돌아오면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죠. 이렇게 멀리 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기 운동이라고 하죠. 반복적인 운동을 물리학에서는 특히 주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23식의 내용,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봅니다. 15.1절부터 살펴보게 되면 맨 처음에 제목이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의 운동인데 이 운동이 바로 단조화 운동이 되고 이걸 이제 역학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용수철이라는 모델 개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x만큼 평형으로부터 물체가 변위해 있을 때 용수철 힘은 이 x에 비례하는 힘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용수철 상수 바로 K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fx가 이 R자임이 그냥 이 힘 하나만 있을 때 용수철 힘 하나만 있을 때 그 힘이 마이너스 kx가 되는 거고요. 이걸 뉴턴의 제2법칙에 대입을 하게 되면 ma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요 a에 대한 식으로 쓰게 되면 a는 마이너스 n분의 k 곱하기 x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식을 들고 나오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 단조와 운동의 이 x 좌표가 바로 15.23식에서 xt는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라고 조금 더 일반적인 식으로 이렇게 이제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x는 위치가 되는데 이걸 한번 미분하면 순간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 미분을 해본 거죠. 물론 시간으로 미분을 합니다. 코사인 함수인데요.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함수가 되고 위상, 이게 오메가 t 더하기 파이를 위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앞에서 우리는 그냥 세타라고 썼었죠. 그 위상은 그대로 다시 오게 되고, 그런데 그 위상이 시간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오메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를 앞에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가 바로 이게 속도에 대한 함수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더 한번 미분하면 이 식이 가속도에 대한 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속도식, 가속도식을 구해볼 수 있는데요. 가속도식의 여기 모양을 보니까 여기 바로 x가 들어와 있네요. 여기 바로 x잖아요. 15.6식이죠. 따라서 at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고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와 이 가속도 a에는 x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자기 자신을 품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앞 페이지로 다시 건너가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용수철이 어때요? 바로 앞 페이지 더 앞으로 가게 되면 a가 바로 마이너스 x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m과 k는 일단 주어지면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바로 진동의 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식들이 바로 단진동, 단조와 운동식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잘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1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자, 이게 바로 가속도식이죠. 위치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하는 그게 x의 부호를 반대로 하고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다면 그 상수가 바로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 값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메가를 구하면 루트 n분의 k가 되겠죠. 이 식의 양변에 루트를 취해주면 그래서 그 값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라고 하는 박스로 15.9번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파이를 위상상수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시간이 0이었을 때 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타를 아예 위상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주기와 진동수도 같이 우리가 연관을 짓게 되면 t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고요. t와 f는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메가를 알면 t도 알고 f도 알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를 구해보기도 하고 진동수 f를 구해보기도 했었죠. 이 t는 바로 주기가 되는 거고요. f는 진동수가 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k와 m의 순서를 분모분자 순서를 혼동해서 잘못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메가에 대한 식을 잘 알아둔다면 오메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a는 ma가 마이너스 kx였을 테니까 a는 n분의 k 그래서 n분의 k가 오메가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오메가는 n분의 k가 된다. 즉 용수철 상수가 크게 되면 더 빠르게 진동하는 거고 질량이 크게 되면 더 느리게 진동하는 거죠. 그런 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암기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듯이 V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이렇게 하나 붙고 여기 이제 사인의 형태로 A는 미분하면 또 오메가 제곱이 되고 코사인의 형태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V는 그 최대값이 바로 여기 사인 앞에 있는 오메가 A가 이 V의 최대값이 되겠죠. 용수철이라면 바로 루트 n분의 K
이 값이 오메가가 되고 A는 용수철 진동자의 진폭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단위를 혼동하지 않고 잘 써줘야겠죠. 실제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 때는. 자, 그럼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제곱 A가 되겠죠. X의 최대값은 진폭인 A가 되는 거고, V의 최대값은 거기에 오메가를 한번 곱하면 되는 거고요. A의 최대값은 오메가 제곱 A가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를 계속 곱해주면서 최대값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4페이지의 3번 그림을 보면 x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요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뒤집으면 a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v는 그 사이의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코사인이면 우리가 이 축을 x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축을 y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이제 코사인 그래프가 되고 마이너스 사인 그래프는 이 사인 그래프의 역이니까 반대가 되니까 바로 이런 모양이 V의 모양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X를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가속도 A의 개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X와 V 사이에는 위상차가 2분의 파이 라디안 또는 90도만큼 나게 돼요. 우리가 이만큼은 180도가 되죠. 이만큼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180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 주기가 해당하는 각이 360도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위쪽 반쪽만 보면 이건 반주기가 되고 그거의 4분의 1이 90도가 되는 거죠. 이만큼이 90도의 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V는 X보다 더 빠른 시간에 이 모양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 지점에서 x는 0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v는 그 이전부터 벌써 증가하고 있었고 a는 또 그 이전부터, 그래서 그 이전이라고 하는 건 시간상으로는 4분의 1 주기가 돼요. 이게 한 주기인데 한 주기에 4분의 1만큼 더 빠른 시간에서 시작되고 있고 시간상으로는 4분의 1 주기가 되는데 바로 한 주기는 90도, 360도에 해당하죠. 1주기는 1회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응되는 값이 360도 또는 2파이 라디안이 되는데 요거에 4분의 1주기 하자면 4분의 1로 나눠주면 90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2분의 파이 라디안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는 이 X보다 4분의 1주기 또는 2분의 파이 라디안 90도만큼 위상이 빠르게 된 거고요. A는 가속도는 또 그 V보다 4분의 1주기 또는 90도만큼 위상이 빠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는 X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180도 위상이 A가 X보다 더 빠르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 이제 이해하는 내용이고 수업 시간에도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문제로 가보시면 문제에서 이 주어진 오메가를 구한다든지 최대 속력 V는 오메가 A, A는 오메가 제곱 A 이런 것들이 단답형 문제로 잘 출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식을 아예 이제 구해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x에 대한 식을 구하면 미분해서 v에 대한 식을 구하고 한 번 더 미분해서 a에 대한 식을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적용해서 숫자도 이렇게 다 이 상수항들도 이렇게 쭉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15.3절에서 단조와 진동자의 에너지를 살펴봤었죠.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v에 대한 항 오메가 a 사인 요거에 마이너스였는데 제곱하면 그대로 답은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x도 a 코사인 오메가 t 해서 제곱해서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메가 제곱이 m분의 k라고 했었죠. 오메가 제곱이. 그러니까 요 m 오메가 제곱은 그냥 k와 같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메가 제곱이 m분의 k였잖아요. 그럼 양변에 m을 곱하면 그 값이 그냥 k가 되겠죠. 그래서 m 오메가 제곱은 k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은 2분의 1 ka 제곱하고 이 개수가 같은 값이 돼요. 그리고 이건 사인 제곱이고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 둘을 더하면 그게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돼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2분의 1 ka의 제곱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이죠. x의 최대가 a가 되기 때문에 또는 이 값 자체가 m 오메가 제곱 a가 되겠죠. a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 그 값은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과 또 역시 동일하게 되는 거죠. 바로 다음 페이지에 가보는데요. 이 한 주기에서 한 주기 동안 여기 t죠, t 한 주기 동안 진폭이 최대가 되는 건 두 번 있죠. 왼쪽 오른쪽 양쪽에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속도가 최대가 되는 것도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속도가 최대가 되기도 하고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속도가 최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최대가 되는 곳이 두 곳이 있고 포텐셜 에너지 최대가 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최대가 될 때는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에너지 모양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역시 k 더하기 u를 해주면 이렇게 2분의 1 ka의 제곱 즉 최대값이 되겠죠. 이게 일정한 역학적 에너지를 갖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건 물론 우리가 이제 가정했을 때 이 용수철에서 매달린 물체에는 저항이나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었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자, 요 식은 특별히 뭐 외울 게 아니라 이렇게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는 식으로부터 문제가 나오면 풀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외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예제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진폭이 3cm라고 했으니까 A는 0.03이 돼야겠죠. 0.03. 그리고 최대 속력을 계산하라. 그래서 오메가 곱하기 A 해주면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체의 속도를 구하라 그랬는데 위치가 2cm일 때는 용수철의 평형 위치를 여기라고 하자면 이게 오른쪽 끝까지 갔을 때 그리고 왼쪽 끝까지 갔을 때 이렇게 있겠죠. 이게 이제 3cm라고 주어진 거죠. 진폭이 3cm라고 했습니다. 이게 A 값인데요. 2cm는 여기를 지날 때 되겠네요. 그죠? 2cm. 오른쪽으로 지날 수도 있고 여기를 이제 왼쪽으로 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V는 두 개의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 제곱이 2분의 1 ka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은 양변에 2를 다 곱하고 m으로 나눠줘서 얘를 이항해주고 그리고 루트를 씌워주면 그냥 v가 구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을 암기해서 풀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메가 곱하기 여기에 이제 진폭이 오게 되는 거죠.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진폭이 아니라 요 v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루트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써도 또 될 수도 있습니다. x로. 자, 그리고
물체가 2cm 위치에 있을 때 걔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라. 그럼 이때는 이 값들 직접 아예 다 구해주는 방법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15.4절 가서 단조와 운동과, 이거는 이제 이렇게 했었죠. 바로 앞에 이런 그 딸린 문제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예제에서는 x는 3cm에서 정지 상태에서 노화 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게 이제 진폭이라는 얘기죠. 진폭. 물체를 같은 위치에서 그러나 이런 속도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운동 에너지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새로운 진폭과 물체의 최대 속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더해서 이 값을 계산하면 이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대로 어디까지 갈까? 2분의 1 K A까지 가겠죠. A의 제곱. 그럼 이제 얘는 A가 아닌 거죠, 이제.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폭 A인 곳에서는 속도가 0이어야 되는데 지금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진폭이 3cm가 아니라 다른 진폭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진폭을 여기서 구해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 딸린 문제였던 거죠. 어쨌거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